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호수영어가 준비한 2021학년도 여름방학 특강 문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까지 이거 좀 쉬운데? 근데 좀 헷갈리네? 라고 했던 바로 동명사라는 친구를 직접적으로 수아쌤과 수아쌤 스타일로 호수영어 스타일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이 강의의 중요한 핵심부터 만나보고 시작하시죠. 강의의 핵심 어떻게 읽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강의를 꾸준히 듣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로 오늘의 강의의 주인공인 동명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동명사 하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수아쌤 스타일의 진짜 동명사의 그림은요, 머리에 떠오르는 동사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먹다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단지 먹는 것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먹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먹다 보니까 숟가락이 있을 수도 있네요. 뭘 먹는지, 그 먹는 음식이 뭔지도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 안에는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동명사의 그림 역시 어떠한 동작을 그냥 단순하게 명사화한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머릿속에 그렸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먹는 사람, 먹는 스푼,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명사로 바꿔서 그 하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동명사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는요,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즉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동작이어야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말이 앞으로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일단은 동명사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던 준동사, 이 동명사도요, 이 준동사라는 녀석의 한 역할인데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른 품사가 하나의 그냥 단어로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명사라는 준동사는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질까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동사 다음에 ing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명사가 아니라 이 뒤에 뭔가 이렇게 막 따라올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미지를 그린다고요. 뭐 먹는 물건이 따라올 수도 있고 먹는 내용, 대상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이 따라오는 덩어리들 자체, 이 자체가 하나의 동명사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즉, 요 녀석만 명사가 아니라 요 녀석 전부가 다 하나의 명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동명사가 실제 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요,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요, 영어를 공부하는 그 장면, 그 경험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내 꿈은요, being, 존재하는 것이래요. 뭐로 존재하는 것이요? 선생님으로 존재하는 것이래요. 그러니 선생님으로 존재하는 그 이미지를 내가 그릴 수 있어야겠죠.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거나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이 있다거나 머릿속에 그려보는 이미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enjoy, 내가 즐겨요. Playing guitar, 기타 치는 걸 즐겨요. 선생님이 되게 못 치기는 하는데 기타를 조금은 칠 줄 알거든요. 가끔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쉬는 시간에 악기 하나 배워두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타를 못 치는 친구들은 기타 치는 걸 즐길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까 말했죠. 동명사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이미지화를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기타 줄을 잡는지, 어떻게 치는지 등의 이미지가 잡혀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enjoy playing guitar. 내가 기타 치는 걸 즐겨요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동명사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동명사가 진짜 어려운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일 거예요. 영어를 포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존재를 해요.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포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구분하라는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막 보기만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영어 포기했는데 영어 좀 쉽게 하려고 호수영어 들어왔더니 여기서도 이거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들을요, 선생님이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 to라는 녀석이 가진 이미지를 했었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ing의 이미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to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방향성이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앞으로 이 행동을 할 거예요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녀석이었습니다. 동명사는 어땠나요?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를 내가 그릴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미지의 영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 두 녀석을 풀기 위한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want. want라는 건 뜻이 뭔가요? 원한다라는 거죠. 원한다라는 건 이미 내가 경험한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으로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고 싶어요. 앞으로 뭐를요? 만화책 좀 읽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gave up, 즉 give up의 과거형이 등장하는데요. give up은 포기하다죠. 자, 그러면 포기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때에 쓰는 말이잖아요. 즉 나의 어떤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미지를 그려봤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야 라는 표현, 즉 이미지의 그림이 강하기 때문에 finishing 이라는 ing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자, 왜 선생님 근데 앞으로 해볼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요, 그 행동을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내가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앞으로 할 거라는 건 안 해봤다는 건데 해보지도 않은 일을 포기한다? 요건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어떤 일인 줄 아는데 포기가 돼, 안 하게 돼 라는 ing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 하시면요, 사실 두 가지가 다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해요 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야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쭉 좋아할 거예요 라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야구를 좀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즐겁더라고, 나 야구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도 괜찮겠죠.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건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95% 이상은 이 차이를 잘 구분 못할 겁니다. 나머지 5%는 누구냐고요? 아마 영어 전공하시는, 우리도 국문학과 전공하듯 영어 쓰는 사람들도 영어 전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이거 구분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게 구분할 필요 없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통하면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까? 라고 했을 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 앞으로 할 거예요 라는 의미랑 상성이 잘 맞는 애들이라고요. 원한다, 앞으로 원해요. agree, 동의한다, 네가 앞으로 그 행동 해도 돼, 내가 동의해. choose,
내가 앞으로 그 행동할 거를 선택하려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요. decide 결정하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을 결정하려고요. expect 기대한다라는 거죠. 기대는 뭐예요? 당연히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거. fail 하면 실패. 뭔가를 하다가 내가 앞으로 이걸 쭉 하다가 실패를 해요. 라는 느낌. hope 희망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learn 배운다. 앞으로 그것들을 배워간다. plan 계획한다.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한다. pretend 뭐뭐인 척하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내가 그거인 것처럼 그게 아니지만 앞으로 그거인 것처럼 내가 인척하겠다. manage 관리하겠다. 내가 앞으로 manage to 하시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가 되는 겁니다. 자, 동명사의 그림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은 뭔가 경험해본 일, 내가 이미 해본 일의 이미지가 되게 강한 녀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 즐긴다라는 건 내가 해봤던 일인 거겠죠. 멈춘다라는 것도 내가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finish 마찬가지죠. practice 연습하다인데요. 연습은 뭐예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경험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ing의 그림이 어울리는 거죠. keep도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그 경험들을 계속 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put off는 미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미룬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미루는 거죠. 아직 내 눈앞에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룬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deny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봤는데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 제안하다의 suggest. 제안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알고 제안해야겠죠. 자기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막 제안하고 모르면서 막 추천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suggest 다음에도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동명사의 그림이 오게 되고 consider 생각하다, imagine 상상하다도 당연히 생각하다, 상상하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동명사가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투부정사다, 동명사다 무조건 외워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성이 맞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가 되는 동사들도 있죠. 좋아하다, 사랑하다, hate 싫어하다, start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intend 의도하다, prefer 선호하다. 이런 단어들은 앞으로도 내가 할 건데 내가 그런 경험도 있어 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다라는 점에서 둘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다르게 와버리면 문제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녀석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이 녀석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꽤나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I stop to 하시면 내가 앞으로 이 행동을 할 거예요.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멈추는 거죠. 자, 어떤 그림입니까? 밥을 먹고 있다거나 음악을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하다가 내가 멈추고 앞으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느낌. 즉, 뭐뭐를 하려고 멈추다 정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stop ing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덩어리 이거를 내가 지금 멈출 거야. 영어 공부 그만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 조금 더 들어주세요. 중요한 강의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요 이미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멈출 거야 라는 녀석이 stop ing, stop studying English가 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녀석이요. remember과 forget 둘 다 기억을 나타내는 단어죠. remember는 기억하다, forget은 잊어버리다. 자, 그런데 remember to go to the park 하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공원을 갈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공원을 갈 건데 그 사실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I라는 사람은요, 지금 공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to는요,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 앞으로 할 겁니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던 잊어버렸던 그 행동을 안 한 거죠. 그냥 앞으로 내가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 그걸 잊어버렸어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remember, forget 다음에 going to the park. 공원에 갔다 라는 녀석을 보려면 이 녀석은 공원에 간 게 머릿속에 딱 잡힌다라는 건 공원에 간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죠. 즉, 내가 이 경험했던 사실을 기억해 잊어버렸어 라는 그림이 remember과 forget의 ing 그림이라는 겁니다. 즉, 이 친구는 공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었죠. 네. 갔는데 간 걸 기억한다, 갔던 걸 기억 못한다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remember과 forget 다음에도 두 가지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동사들이 또 있습니다. try가 있는데요. try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시도, 노력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try to 하시면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즉, try to wear the shirt 하면 내가 그 셔츠 입으려고 앞으로 계속 쭉 노력할 거야. 지금 당장은 입을 수가 없나 봐요. 그쵸? 뭐 뚱뚱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키가 갑자기 컸다라든지 앞으로 내가 입기 위해서 뭔가 뭐 리폼을 한다든지 살을 좀 뺀다든지 해서 앞으로 내가 셔츠 입으려고 좀 노력 좀 해볼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I try wearing the shirts 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셔츠를 입어볼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왜? 경험해야 되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한번 내가 입어볼게, 지금 한번 입어볼게 라고 해서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피팅룸 같은 데 있죠. 의상실 같은 데 가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내가 한 번쯤 시도는 해볼게 라는 의미를 갖는 어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이미지의 그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동사가 될 것 같은데요. regret이라는 녀석입니다. 일단은 이 녀석, 이 regret이라는 녀석이 가진 단어의 오해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regret이라는 녀석은요, 뭔가를 후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보통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regret이라는 녀석은요, 뭔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게. 자, 그렇게 한번 보면 I regret to say that 이라는 건 뭐예요? say that,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말을. 앞으로. 그런데 내가 앞으로 말을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 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하시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따끔한 쓴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선생님들도 마음이 약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Teachers regret to say that.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안 좋게 생각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regret to를 찾으시면 뭐뭐해서 유감이야, 안타까워 라는 의미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regret이라는 녀석 다음에 ing가 붙으면 saying that 이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죠. 그죠? 내가 이미 그 말을 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해서 미안해. 그 말해서 참 후회해. 안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안 좋게 생각해 라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가끔은 조금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해버린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중이야. 나 지금 되게 후회하는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동명사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즉,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방향성의 투부정사와 경험의 ing, 현재 과거 느낌의 경험, ing, 동명사를 비교 구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이미지가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우리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해석해보면 여기 지금 막 ing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덩어리를 묶어줘야 됩니다. You don't learn. 너는 배우지 않아요. The details. 그 디테일들을요. 5분은 우리
관련성의 그림이었죠. 뭐랑 관련된 디테일이에요? 너의 생각. 생각하는 그 장면을 이미지화한 거구나. 너의 그 생각에 관련된 그 디테일들을 배우지 못해요. until 하면 언제까지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 뭐를요? 이것을 쓰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기 전까지는요, 너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을 통해서 동명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투부정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긴 강의 동안 좀 들어줘서 고맙고, 쉬운 동명사 같지만 사실은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문장들을 정말 영어답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능숙해지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더 쉬운 강의들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함께함으로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Easy and everyday. Bye bye.